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 아주 사소한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가 놀러와서 같이 가벼운 공놀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무릎에서 욱하는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격한 활동은 무리인가?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계단을 오르내릴 때 혹은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설 때 이유 없이 관절이 시큰거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뼈나 관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저의 하루 일과를 따라오시면서 백세 활력의 비밀이자 움직임의 자유를 지켜줄 근육을 사수하는 3가지 일상 습관을 함께 찾아보고 실천해 보겠습니다. 활력 있는 하루의 시작은 무엇보다 든든한 아침 식사죠. 하지만 어제 무릎 통증이 계속 신경 쓰여서 제가 왜 이렇게 쉽게 통증을 느꼈을까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60세 이후에는 그 감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을 보호하는 완충제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무릎 통증은 근감소증이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제가 건강을 위해 채소 위주 식단을 고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했더라고요. 단백질, 그냥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시니어에게는 언제, 어떻게 먹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의 한계가 있어서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3끼에 걸쳐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생성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겨야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식단을 확 바꿨습니다. 첫 번째 습관, 활력 단백질 채우기.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인 계란 2알과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 반모를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평소 잘 안 먹던 단백질 보충제 1잔을 곁들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근육에 연료를 넣어주니 벌써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네요.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근육을 써야겠죠. 하지만 여전히 무릎이 걱정입니다. 스쿼트나 러닝머신 같은 격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줄까? 선뜻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관절이 약해졌을 때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두 번째 습관, 관절 부담이 없는 운동 찾기. 전문가들은 관절 통증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물속 운동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체중의 부담을 줄여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수영장에 갈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 짚고 까치발 들기 운동과 앉아서 무릎 펴기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죠. 이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는 최고의 맨몸 운동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통증이 줄어들죠. 단 5분만 투자해도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이제 가볍게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문득 예전에 신던 낡고 밑창이 다른 운동화를 발견했습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이 신발만 몇 년을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신발이 우리의 근육과 관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 외에도 시니어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낙상입니다.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며 이때 신발은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습관, 발에 맞는 안전장치 착용. 우리가 걷거나 서 있을 때 발과 신발은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밑창이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은 그 충격을 무릎 관절과 허리로 그대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밑창이 너무 푹신해도 안정성이 떨어져 균형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발과 무릎을 위한 투자를 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발 뒤꿈치 부분이 단단하게 받쳐줄 것. 둘째, 발가락 부분이 넉넉하여 발가락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 셋째, 미끄럼 방지 처리가 확실한 밑창의 것. 발이 편안해지니 무릎에도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서도 미끄러운 슬리퍼 대신 발을 감싸는 안전한 신발을 신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낙상과 통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작은 무릎 통증에서 시작된 근육 지키기 여정 어떠셨나요? 우리의 활력은 거창한 치료나 고가의 영양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한 이 세 가지 일상 습관이야말로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입니다. 1. 아침에 단백질로 근육의 스위치를 켜세요. 2. 관절을 보호하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세요. 3. 발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신발을 신으세요.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면 다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매일 이 세 가지 습관을 실천하셔서 튼튼한 근육과 무릎으로 자유롭고 활력 넘치는 100세 인생을 만드시길 네잎클로버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